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캐나다 그 메디컬 스쿨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그 댓글에 캐나다 이제 치과대학에 관한 것도 좀 다뤄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 치과에 관한, 치과대학에 관한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캐나다 치과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볼 거예요. 학부에서 지원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대학마다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몇 대학들은 2년 정도 과정을 치르고 나서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요. 또 3년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4년 졸업을 다 해야지만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4년을 졸업한 후에 지원하는 메디컬 스쿨보다도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프리리퀴즈 코र्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들을 빠르게 이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그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T 테스트라고 해서요, 의과대학원 진학하는 아이들이 MCAT 보듯이 그 Dental Aptitude 테스트거든요. 자, 그래서 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요게 이제 퀘벡주는 좀 예외적으로 보여요. 이제 퀘벡주에는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불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를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는 제가 내용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인원수가 적어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뭐 영주권자나 이런지 않고 국제 학생으로서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하나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보시면은요, 그 학교가요, 총 10개밖에 없어요. 총 10개밖에 없고, 우리가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17개 있었죠. 근데 10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실제로는 보시면 요 2개 학교 있죠. 그 몬트리올 대학하고 라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불어학교예요. 불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퀘벡주에서 태어나서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지원해 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는 8개 학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8개 학교의 정원을 보면 한 32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20명 이 정도 인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00명 이상을 선발을 했는데 지금 320명을 1년에 선발한다는 건 굉장히 적은 인원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별로 보면 알버타주에 하나 있는 게 알버타 대학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31명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31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이 5%예요. 그 5%란 얘기는 뭐 한 2명? 많이 뽑으면 2명, 한 명에서 2명 정도를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UBC잖아요. 그래서 UBC가 48명을 뽑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BC주 외의 학생들을 뽑는 것이 5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BC주 내에서 43명을 뽑고 그 다음에 5명을 외부에서 뽑는다는 얘기는 BC주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기가 그래도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매니토바 같은 경우에도 매니토바 대학에서 뽑는데요 29명을 뽑아요. 근데 여기는 인아웃에 대한 표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에버리지널을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을 6명을 뽑는데 이 스페셜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부합하는 사람이 6명이 안 되면
이제 그 일반 학생들 뽑는 그 인원수에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셜 6명에 에버리지널 2명이 되면 21명을 뽑던 것을 스페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적으면 21명, 22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그 정원이 굉장히 적은 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에는 다라우지 유니버시티가 38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주의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학생 수를 뽑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노바스코샤 주 내냐 아니면 바깥이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다라우지 대학의 치과대학이 유명하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온타리오에는 역시 이제 최대 규모니까 주로 제일 큰 주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UT가 있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64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64명을 뽑는 중에서 인터내셔널 학생을 최대 11명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국제 학생인데 치과대학원을 원한다. 그러면 사실 UT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승산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56명, 이 저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런데 인터내셔널은 4명을 뽑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UT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맥길 같은 경우에는 26명, 26명을 뽑는데, 그, 그 퀘벡주에서 19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타주에서 7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인원수가 적긴 하지만 비율로 치면은 타주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 두 개는 제가 뺄게요. 실제로는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수를 뽑고 있지만 그 불허학교이기 때문에 좀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스카츄안 같은 경우에 29명을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 6명을 타주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치과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 주에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원 자격을 볼게요. 그럼 내가 그래도 승산이 있는 그 자기 주 대학들이 어떤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볼 건데요. 그 다라우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60 크레딧이 있으면은 지원을 가능해요. 요거를 따고 나면. 그러면 요게 2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면 그 학점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2학년을 마치는 사이에 DAT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리퀴즈 코र्스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맥길 같은 경우에는 120 크레딧이거든요. 이거는 4년의 그 학위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시점에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버타는 연수에 대한 건 없고 그 60 크레딧이라고만 나와요. 하지만은 보통 열심히 수업을 많이 듣는 친구들도 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UBC를 볼게요. UBC는 그 90 크레딧을 요구하고요. 3년, 그러니까 3년을 다녀야지만 지원 자격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 마니토바나 사스카추안은 똑같아요. 알버타나 그 다라우지랑 똑같이 60 크레딧인데, 그러면 역시 2년을 다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T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다녀야 되는데요. 3년 다니는 거에서 우리가 15개의 full year courses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크레딧 중에 15개가 어떤 거여야 되냐면 그 전체 full year 1년짜리 코스를 15개를 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 지금 15개니까 한 1년짜리가 한 학년에 단순하게 계산해서 5개씩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웨스턴은요. 그 4년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년을 갖다가 다 풀로 졸업을 하고 디그리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사실 이런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대학, 내가 가려는 대학을 선정을 하고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그냥 제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나와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Pre-Admission Requirement Courses라고 해서 지원 전에 들어야 될 그 요구하고 있는 과목들, 코र्스에 대한 것들을 대학별로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그 프렌치기는 뺐고요. 제가 모르니까. 자, 그 나머지를 보시면 biology, physics, 뭐 general chemistry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다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내가 pre-admission requirement를 맞췄는지 이 부분은 또 아니면은 내가 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입장에서 치과대학을 원한다면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적으로 그 과목 선정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에서 이제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지원 자격에 4년짜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미리 이수해야 될 과목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앞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전공에서 다른 전공에서 그것들을 추가로 듣는 거를 시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오케미스트리나 아니면 바이오메디칼이나 바이올로지 앤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이런 류의 전공을 선택하여야지만 전공학점 이수와 더불어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충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메디컬 스쿨처럼 학부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없지만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런 전공들을 선택해야지만 지원이 제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준비 시기는 똑같아요. 1, 2학년 GPA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프리코스를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학점 관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합격선을 보면 4.0 스케일에서 보통은 한 3.7, 8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합격선에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메디컬 스쿨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메디컬 스쿨의 MCAT이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비해서 DAT는 그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쉽질 않아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DAT 점수랑 그 합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스케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DAT 준비는 언제 하냐 하면 2학년 초부터 준비를 하고 최소한 2학년 1학기 또는 끝나기 전에 응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별 그 지원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서요. 자, 그럼 DAT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DAT는 Dental Aptitude Test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보세요. Survey of Natural Science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진짜 공부해서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70문항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에서 1번에서 40번까지는 바이올로지고요.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는 41에서 70번까지인데 사실 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본 조사해본 바로는 아주 어드밴스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 비중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보시면 자 매뉴얼 덱스터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재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치과 특성상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손재주가 정말 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Perceptual Ability Test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문항수가 90개인데 여기 이제 60분의 풀거든요. 이게 Perceptual, 그러니까 인지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타고난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는 뭐 우리가 MCAT 볼 때도 나오는 거지만 Reading Comprehension하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거는 또 노력량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선천적인 부분들이 좌우하는 시험 그 과목이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DAT를 갖다가 그 MCAT보다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첫째,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부에서 지원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프리리퀴즈 코र्스를 이수해야 되는 거, 요것도 전략적으로 사실 잘 묶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AT 테스트를 갖다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4년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을 거고요. 2년 만에 지원한다 그러면 빨리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치룰 시기를 결정하고 지원 전 성적을 받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지금 3개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캐나다 치과대학원에 대한 것들을 뭐 이제 워낙 복잡하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가볍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늘 그렇지만은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입시 컨설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그 대학 진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메이플 스터디 홈페이지나 jmjason1938 gmail.com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개인의 아주 맞춤화되어 있는 그런 상담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